여러분들은 영상 속에 이 사람들의 반응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취재 중 10년 경력의 보조 출연자 분이셨던 한 보조 출연자 분께서는요, 어린 여자 그런 친구들이 촬영장에 오면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이 바닥에 오래 있지 마, 그래야 시집 간다. 자, 이분은요, 왜 한두 번도 아닌 매번 새롭게 들어오는 이 어린 여성 보조, 이 출연자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굳이 하셨을까요? 혹시 그들만의 어둠 세계가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자, 취재팀은 여러 곳을 다니며 취재를 한 뒤에 사건 담당을 하던 수사관도 만나게 되는데, 사건 담당 이 수사관의 대화 내용을 영상으로 만나보신 뒤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건은 네. 이미 검사 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다 마무리한 사건이에요. 저는 기억도 못하는 사건이고,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할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이 사건 이후에 영화진흥위원회, 줄여서 영진위가 당시 4월에서 6월까지 보조 출연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 101명 가운데 25명이 성희롱, 성추행 등을 성폭력을 당했다고 경험했다고 응답하자, 이 조사를 벌이신 영진위 양정철 정책연구원님은 예상보다 높은 여성의 25%가 이런 성범죄를 경험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셨다고 합니다. 자, 촬영장에서 절대 갑인 반장에게 항의하기는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10년 넘게 일해온 이 보조 출연자 여성 A씨는요, 젊은 여성일수록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다고 털어놓기도 하셨어요. 이어 말씀하시길, 반장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나중에 따로 술자리 하러 가자, 우리 집에 가자 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싫다고 대응하고 싶지만 다음에 또 그 반장이랑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긴 어려웠다고 말씀하셨다고 해요. 자, 한 번은 병원 장면을 찍는 상황이었는데 반장이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야, 섹시하게 한번 입고 와봐, 야하게. 자, 이렇게 요구를 해서 해당 기획사에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뭐 지금은 많이 달라졌을지 저는 그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 경우에는 보통 촬영이 시작되면 주연 배우 외에 모두 숨을 죽여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악의적인 반장들은 이를 노린 뒤에 성추행을 늘 해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해요. 뿐만 아니에요. 보조 출연자 탈의실은요, 남녀로 분리조차 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물론 전부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곳이 상당수였다고 해요. 자,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성폭력이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환경이 주어진 거일 수도 있겠죠. 영진이 조사에서 이제 보조 출연자 400명 가운데 남녀 구분이 된 탈의실을 경험한 경우는요, 고작 17.9%에 그쳤다고 합니다. 또 성희롱 예방 교육도 이제 보조 출연 업계에서 사실상 잘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영진이 조사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경험자는요, 고작 4.99%에 불과했다고 해요. 자, 어쩌면 이렇다 보니 기획사 반장이나 또는 제작진 이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남성 보조 출연자들도 성폭력을 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조사에서 전체 30명의 성폭력 가해자 중에 기획사 관리자 14명, 방송사 정규직 1명 등 절반이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남성 보조 출연자인 가해자도 14명으로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자, 보통의 여성 보조 출연자 분들은요, 보조 출연자로서에도 의리잖아요.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여성으로서도 약자의 위치에 있는 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케이블 방송 드라마 촬영장에선 기획사 반장 차 씨가 여성 보조 출연자 3명을 성추행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보조 출연자 담당 반장은 담배를 태우는 이 3명의 여성에게 담배를 태우지 말라면서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자신의 얼굴에 입을 맞추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야, 담배 피면 안 되지. 뽀뽀도 좀 해봐. 자, 심지어 그중 2명은요 여고생이었다고 해요. 아니, 태우지 말라고 혼을 내면 되지 왜 이딴 짓을 합니까? 여러분들 미친놈이네. 와, 표정 그쵸? 이럴 거예요. 이랬겠죠. 제가 좀 더 과하게 연기를 한 게 있지만 이런 식으로 했겠죠. 심지어 짧은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 엎드려 뻗쳐를 시킨 뒤에 서서 조용히 감상하듯 지켜봤다고도 합니다. 뭐 이쯤 되면은 PD가 알아서 이 사람을 빼야 되는데, 더 황당한 거는 이 PD 김 씨는 이런 내용을 다 듣고도 한 달 동안 차 씨를 교체하지도 않았다고 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이 PD는 차 씨를 교체하라고 한 그 기획사와 계약을 끊어버리고 다른 기획사와 새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자, 차 씨는 이후에도 A 기획사의 프리랜서 반장으로 여기저기 옮겨다니며 현장 보조 출연자들을 관리했다고 하는데요. 자, 차 씨가 추행한 지 약 한 달 뒤 당시 피해당했던 한 분이 아무것도 바뀐 게 없자, 차 반장 그 사람 보조 출연자라고 우리한테 사과도 안 하고 방송 관계자들한테만 빌고 있어요. 어떻게 계속 일을 하는지 진짜 어이가 없었다니까요. 라며 인터넷에 이런 글을 올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글이 계속 올라오고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워지니까 김 PD는 점점 타격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야. 드라마의 영향이 계속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제야 차 씨를 촬영장에서 배제했고 김 PD는 핑계 아닌 핑계로 이렇게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아니, 사실관계가 명확해질 때까지 판단을 좀 해보려고 유보한 거지, 묵인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확실한 건 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랬어요. 자, 차 씨는 결국 피해 여성들에게 사과를 했고 피해 여성분들을 고소를 취하해 줍니다. 천사죠, 이쯤 되면 이 여성분들은. 자, 그리고 제가 조사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이런 상황들이 잦게 일어나면서, 모두는 아니지만 피해받은 소수의 여성분들은 종종 신고를 하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안타까운 건, 이런 일이 발생해도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하는데요. 조사 결과 고소 등 법정 대응을 했다는 응답은요, 피해 사례 27건 중에 고작 1건에 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반가량인 13건은 고소조차 안 했는데 그 이유가 일자리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영상 하나 접하실게요. 보조 출연자들이 반장이나 지부장을 정말 하늘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일 안 주고 바로 생계가 잘려지는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정말 아파도 해야 되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해야 되는 것이 반장과 보조 출연자들의 그 차이예요. 자, 좀 전에 전해드렸다시 성폭력을 당해도 하소연할 곳 없는 이 억울한 상황들, 이 상황들은 어쩜 오늘 이 자매의 자살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다고 보기에는 조금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은데요. 당시 자매 자살 사건 이후 이들이 일했던 기획사는 모두 부도로 폐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 사건에 연루됐던 반장들 12명 중 7명은요, 현재까지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중 몇몇은 아직도 반장으로 활동 중이라고 합니다. 자, 사건 후 전국 보조 출연자 노동조합 측은 지상파 방송 3사에 이들이 일을 하고 있다는 그 기획사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촉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지만 아무런 답도 없었다고 해요.
이후 현재까지 같은 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이 7명과 여러 차례 접촉도 시도했지만 그중 5명은 강제추행 또는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고 나머지 2명은 취재 자체를 거부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 사건 들으시면서 혹시 어떤 한 연예인분이 떠오르진 않으셨나요? 자, 오늘 이 사건을 들으시면서 아마 몇몇 분들은 이분이 떠오르지 않았나 싶을 텐데요. 2009년 대한민국을 큰 충격에 빠뜨린 배우 고 장자연 씨 성접대 사건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이 사건에서 무엇이 진실인지는 사실 알 수는 없어요. 오늘 자매의 자살 사건 굉장히 많이 슬픈데 이 사건을 여러분들께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 번 더 봐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의 엑스파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의견을 이 밑에 댓글로 적어주시고요. 자, 그럼 다음 영상 보시겠습니다.